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이트 클라우드 팀의 차장 이승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스마트 토공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발표 순서는 처음으로 이제 토공 기술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 챌린지 2020 대회에서 저희는 토공 자동화 및 첨단 측량 분야에서 우승을 하였는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스마트 토공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공 기술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라는 것은 생산성, 안전성, 경제성을 크게 이제 관리적 측면과 토공사 작업적인 시공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토공사의 환경은 굉장히 이제 광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고소 작업 환경이 많고, 이러한 환경들을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자분들은 측량기를 들고 점측량을 저렇게 굉장히 맨아워를 많이 소모하면서 하고, 그 정보를 CAD로 뿌려서 어떤 물량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토공사 작업을 살펴보면 그러한 계획된 정보들을 땅에 표식을 일일이 다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측량 작업자분과 그 다음에 장비 운전자 간에 계속 코웍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마지막 그림에서 위험한 게 초보 작업자분들은 굉장히 숙련공이 일반화된 이제 투입되는 환경에 있어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진입 장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산 인프라코어는 작년에 이제 컨셉X라는 프로젝트, 즉 세계 최초로 토공사 무인화 자동화 협업 기술을 이제 구현을 성공적으로 데모를 하였고요. 이러한 미래 기술은 과거의 이러한 페인 포인트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엑센터라고 아까 말씀드린 컨셉X 프로젝트에서 미래의 관제 스마트한 관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드론이 신속 정확, 그 다음에 자동화되게 이렇게 스캐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원으로 빔 토공 BIM 정보로 이렇게 모델링 정보를 구축을 하고, 이 정보에서 이러한 관리적인 기법, 분석적인 기법, 장비들이 어떻게 이동하고 하는지를 능동적으로 이렇게 작업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장비들한테 이러한 계획된 정보를 전송을 하게 되고요. 전송된 정보를 받으면 어쨌든 국부적인 로컬적인 환경에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들은 인지,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되고, 제어 시스템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정밀하게 피드백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우리의 미래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기술들이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될 난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갖춰 나가야 될 현재의 모습 기술을 저희가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로 드론 측량된 결과를 저희 사이트 클라우드라는 플랫폼에서 받아서 암층 정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원하는 분석, 그 다음에 토공량 해석, 자동으로 문서 산출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갔고요. 뒷부분은 토공 자동화 기술이 있는데 저희가 틸트 로테이터 기반의 3D 머신 컨트롤이라는 반자동화 기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간단히 그날의 생생한 감동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인프라코에서 저희 편집을 한 영상이고요. 저희는 그 손목의 관절, 굴삭기 버킷이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을 하면서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로 참전을 하였고, 지금은 드론 측량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에서 분석을 해서 토공량을 산정을 하였고요. 이러한 3차원화된 정보가 굴착기로 들어가게 돼서 이 운전자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손을 흔들면서 레버만 당기면은 그 도면대로 자동으로 작업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초보 작업자가 정말 그 숙련공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같이 했던 사이트 클라우드 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약간의 제가 논의를 드리면요. 이러한 스마트한 토건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앞서 나가고 선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을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사이트 클라우드 기술로 영업을 다니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과연 어떤 현장에 적용해 보았느냐,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어떤 효과를 취득했느냐를 많이 물으시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건설 산업의 특성상 기존의 이력이나 이론 기술이 아니면은 굉장히 진입장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선배님들께서 이제 극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 그 다음에 정책적 지원입니다. 이거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공공공사 발주 시 이러한 가점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신기술제도, 그 다음에 장렵책,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들어가려고 해도 표준 단가 제도가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기술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이 생각보다 고가의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장비 할부제도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식, 그 다음에 구조적 혁신을 들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서울 장비가 충청도에 가서 작업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비 임대라든지 운영에 대한 자율시장 경쟁 체제가 좀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하드웨어 기술은 관심이 많으신데 소프트웨어 플랫폼에는 관심이 좀 적으십니다. 근데 이 두 기술이 결합했을 때만이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 이제 아직은 춘추 전국 시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빨리 획득을 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선도를 할 수 있게끔 플랫폼 분야에서도 국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건설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서 또 이렇게 함께 어떻게 수상을 하게 됐는지 그 경험과 노하우를 나눠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금 전에 함께 했고요. 바로 이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발표였죠. 토공 자동화와 첨단 측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고요. 이제 스마트 건설 안전 주식회사 포스코 건설에서 다양한 얘기들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건설 안전 시스템을 설명드리게 될 김동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서 요즘 IoT라고 하죠. 각종의 IoT 센서를 도입해서 기존의 안전사고를 좀 혁신적으로 줄여보자. 사망사고를 중대사고로, 중대사고를 경미사고로, 경미사고를 아무런 사고 없이 이러한 기준에 발맞춰서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그것도 IoT 센서를 통해서 지금 기존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TBM이라든가 안전 간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근로자 안전 교육을 하고 있고 일부 타 건설사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사에서도 점진적으로 IoT 센서를 도입해서 스마트 건설 안전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러한 IoT 센서를 기존에 했던 것 플러스 통합적으로 모든 IoT 센서가 다 접목해서 통합 관리하면서 그 통합과 그 IoT 센서 간의 융합 기능을 통해서 근로자의 건설 안전을 좀 더 확실하게 안전을 중점적으로 강화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챌린지를 경연하게 되었고 영광스럽게도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건설 안전 기술은 지금 쓰시고 있는 지능형 영상, 많이 CCTV 같은 경우 많이 쓰시죠. CCTV 영상을 통해서 위험 지역의 근로자의 위험 상황, 누가
출력했는지, 그다음에 출입을 하지 않는 금지된 지역에 누가 출입을 했는지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영상을 도입해서 영상 감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해 와가지고 차량 같은 경우도 다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고, 그러면 차량의 토공량 측량이라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덤프 트럭의 어떤 수량을 하루치에 나갔다 들어왔다 이거 자동으로 측정하게 되면 토공 측량이라는 게 자동으로 수치화됩니다. 두 번째, 스마트 이동식 방송입니다. 이 스마트 이동식 방송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융합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CCTV가 있고, 두 번째는 영상 방송 시스템이 있고, 세 번째는 여기에 근로자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골조가 올라가게 되면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을 때 기존에 CCTV 설치한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음영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영 지역에 이러한 이동식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여기에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의 위험 사항이 책정했을 때 상황실로 즉각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버튼인 콜이 작성돼서 쌍방향 통신을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좀 더 부각하고 있는 저희 포스코 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2019년도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다른 건설사 같은 경우 생체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2019년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바로 안면인식과 열화상이 융합된 장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안면인식 열화상 장비를 통해서 근로자가 체온 측정을 해서 체온이 37.5가 넘으면 통제를 하고 그 근로자에 대해서 감독관이 다시 안내를 해서 온도나 이런 것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근로자 위치 이런 부분도 기존에 건설사가 하는 것이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호이스트 안전사고입니다. 호이스트 같은 경우는 가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원 이상이라든가 장비 고장으로 해서 고장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고장 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되고 문을 열고 나와서 추락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호이스트 안전관리에 비상 버튼을 넣어서 쌍방향으로 통신하게 되어 있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호이스트 건설 현장에 보면 호이스트가 최소 12대에서 30대, 많게는 5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분들은 이 호이스트가 몇 동에 몇 번째 호이스트인지 모릅니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실제 상황실에서는 101동에 몇 번째 호이스트에서 근로자가 위험 신호가 발생되었다, 즉시 알 수가 있고 비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중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센서를 해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공유해서 함께 안전한 현장을 만들까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는 소통 공유 상황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날의 위험 상황을 공지하고 방송하고 알림하고, 그다음에 혹석이나 혹한기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한테 쉼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거나 쉼터를 개방해서 이렇게 알리는 이런 소통 공유 전광판을 통해서 근로자들과 좀 더 밀접하게 안전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현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근본에 저희가 챌린지에서 적용한 대기는 5가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코로나 대응에서 발열 체크를 통해서 발열이 이상자가 있을 때는 절대 출입을 할 수 없게끔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중장비 협착입니다. 중장비 협착에서도 다른 업체들의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많이 있지만, 저희 포스코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현장에 딱 필요한 기능, 중장비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신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호수가 없게 되면 상황실이라든가 안전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비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신호수의 통제하에서 중장비가 운행되도록 저희 그룹은 통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신호수가 통제하더라도 근로자들이 그걸 무시하고 작업하게 됐을 때, 중장비에 접근하게 되었을 때 이 중장비 운전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제품은 전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 맞게끔 이런 부분도 일부 중장비를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중장비 운전사가 알릴 수도 있고 이런 플렉시블한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붕괴 사고 예방입니다. 이 붕괴 사고 예방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도 작년 같은 그 상도동 붕괴 사고도 있었고 이러한 원인이 뭐냐?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흙막이 붕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러한 붕괴 사고가 뭐냐? 실시간으로 기울기라든가 흙막이 붕괴 원인을 실시간으로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스마트 IoT 기울기 센서를 도입해서 위험 지역에 있는 흙막이 붕괴 지역에서는 실시간으로 흙막이 기울기 센서를 탑재를 해서 알 수 있게끔 하여 위험 상황에서 즉시 조치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이스트 안전 계급 관리 같은 경우도 호이스트 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 호이스트를 작업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작업봉이나 긴 봉을 옮길 때 위에 있는 계급부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급부를 열지 않게 되면은 호이스트가 운행 중인 층에서는 그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전망 사이로 만약 벽돌이나 이런 게 추락했을 때 낙하물에 의한 중대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 자체에서는 호이스트가 열렸을 때 왜 열렸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그 영상을 바로 관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호이스트 계급부를 즉시 닫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번 2020년 4월 이천 화재 사고 때 났는데 사망 사고 많이 났습니다. 이 화재 사고가 나면은 사실은 화재에 사람이 사망한 게 아니라 연기 질식에서 많이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 질식에서 사망 사고가 난 이유는 출구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출구를 못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저 센서를 통해서 근로자의 출기 대피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저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모든 클라우드 기반의 IoT 센서를 수집하고 지금 현장 사무실에서 실시간 대시보드를 보든가 핸드폰 알람을 통해서 모든 걸 관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장 사무실에서 호이스트라든가 CCTV라든가 스마트 현장 관리, 그 통합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 포스코에서는 이렇게 현장 자체에서 세팅해서 스마트한 건설 안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에서는 각각의 동별로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저희가 IoT 센서들을 접목해서 실시간으로 관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동식 영상 방송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이고 그 다음에 발열 체크할 때 이러한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고요. 호이스트 안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판 같은 경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가스 위험 지역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포스코 그룹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스마트한 IoT 센서를 좀 더 도입해서 스마트 건설의 안전을 선도하는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도 10팀이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분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 유지관리 분야의 실시간 계측 분야 주식회사 한림기술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건설 챌린지 2020에 참가하였던 한림기술 대표 이태훈입니다. 스마트 유지 관리 중 실시간 계측 분야인 교량 협착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시스템 개요,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온과 지반 변형에 의한 외부 요인으로 구조물의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량이 협착되어 대표적으로는 2018년 만화교와 같이 차량 파손과 인명피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상 기온으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 교량 협착
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만 하여도 교량이 약 9,000개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신축 위험도 16,000개가 넘습니다. 교량 신축 위험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주행 차량을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상 기온과 집안 변형 등의 외부 요인으로 수축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착에 의해 신축 위험이 솟아올라 주행 중인 차량의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협착 예방을 위해서는 인력에 의한 계측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계측과 실시간 계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과 함께 인력 계측 과정 중 추락사고의 위험과 점검 차량의 각기 주차에 따른 일반 주행 차량과의 교통사고 유발 등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IoT 기술을 활용한 보다 개선된 교량 협착 예방 관리 방안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당사 교량 협착 감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크게 IoT 계측 센서, 무선 통신 중계기, 그리고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oT 계측 센서는 실시간으로 육안을 계측하여 무선 통신을 통해 중계기로 계측 정보를 전송하게 되며 무선 통신 중계기에서는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관제 시스템으로 전송함으로써 관리자는 어디에서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네 번째, 교량 협착 감지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협착 감지 시스템의 IoT 계측 센서와 무선 통신 중계기는 저전력으로 자동 계측 및 통신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로라 자가망을 활용함으로써 저비용으로도 안정적인 데이터 수집을 가능토록 하였으며 자가망 구축이 미완료된 지역에서도 순찰 차량 등 기존 관리 차량을 데이터 수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IoT 센서와 무선 중계기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유지 관리비를 최소화하여 인력 계측 대비 경제성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계측에 따른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며 실시간 계측으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로를 활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사의 교량 협착 감지 시스템은 사면, 터널 등 다양한 분야의 SOC 관리에 확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SOC 디지털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스마트 건설 챌린지 수상자 여러분들로부터 수상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서 스마트 유지 관리, 드론 활용 결함 탐지 부문의 팀 스카이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뒤고요. 저기 앞에 타이머 5분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컷만 넘어가는 건가요? 네, 요거가 앞으로 누르시면 네. 2020 스마트 건설 챌린지 드론 활용 결함 탐지 장관상을 수상한 팀스카이 서한월입니다. 오늘은 드론 활용 교량 점검 노하우라는 대주제와 촬영 기술, 진행 과정, 실적, 교량 형식별 4가지 소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팀스카이는 2017년도에 설립하여 현재 산업안전팀과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미디어 참여 작품은 화면과 같습니다. 화제작인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영화 국제시사 등 100작품 이상 참여했습니다. 최고의 드론 테크니션들이 활동하는 미디어 마켓에서 정밀 비행과 R&D, 이미지 후처리 기술을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현재 보시는 드론 외에도 다양한 기체를 운용 중입니다.
좌측의 프로펠러 보호로 보호되는 드론은 교량 받침 촬영에 특화된 드론입니다. 방금 보신 것보다 더 작은 왼쪽의 드론은 손바닥만한 드론은 실내나 강박스 내부 등의 활용에 적합합니다. 드론 외에도 오른쪽 편은 드론 외에도 이미 서울시에서 교량 관리에 활용한 와이어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량 단면입니다. 위쪽의 적색선은 회전율이 떨어지는 GPS 시그널이 블록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교량 하부의 일부분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 따라서 GPS 음영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GPS 음영 지역에서는 자율 비행이나 미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음영 지역으로 인해 전문적인 교량 관리는 파일럿의 역량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팀스카이는 모형 헬기와 비행기 스턴트 비행을 했던 우수한 파일럿을 보유하고 있고 드론 비행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쌓은 전문적인 노하우로 기존의 활용 범위를 넘어서는 드론 운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 과정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연장 940m의 PSC 박스 거도교입니다. 벌교대교 사진입니다. 거도 부분은 한 방향으로 비행을 하며 이미지를 취득하며 촬영된 낱장의 사진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도가 합성이 완료됩니다. 한 경관의 모델링 결과물을 모아봤습니다. 연장 940m 벌교대교 전체 모델링 결과를 나열했습니다. 모델링 결과물에서 손상을 분석하려면 촬영 단계에서 균열 폭과 길이의 기준값을 부여해야 합니다. 0.05mm 기준값을 부여했습니다. 0.2mm의 기준값을 부여했습니다. 교량을 모니터로 실제보다 더 생생하게 옮겨놓은 것이기에 손상 분석을 한눈에 할 수 있습니다. 손상 분석 후 오토캐드의 작도를 마치면 외관 조사망도와 손상 물량표가 나옵니다. 다음은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 한국도로공사의 벌교대교 균열 탐지 0.3mm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태목 1교부터 군산 제시도 2교까지 0.2mm로 진행했습니다. 태목 1교부터는 손상 분석과 외관 조사망도를 작성했습니다. 올해는 자동화 점검 시스템 개발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관리의 19개의 교량과 3곳의 변전소를 0.2mm 타겟으로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관과 팀스카이의 도전으로 총 27개의 교량과 3개의 송전탑을 4차 산업에 발맞춰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안전사고 없이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교량 형식별 비교입니다. 촬영 시간과 사진 장수, 설계 금액당 상대 거리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형식 외에도 고려해야 할 변수는 많이 있었습니다. 태목 1교보다 4~5배는 긴 벌교대의 사진 장수는 1,800장이었습니다. 오히려 태목 1교보다 적었습니다. 그만큼 설계 금액당 긴 상대 거리를 가진 교량이었습니다. 이상 팀스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마트 유지관리 드론 활용 결함 탐지 부문의 팀스카이의 발표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빔 라이브 부문의 빔 무브먼트 팀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챌린지 2020 BIM 라이브 분야 경연 발표를 맡게 된 BIM 무브먼트 팀의 이지철입니다.
저희 팀은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개요, 협업, 그리고 원소스를 만드는 BIM 설계, 그리고 다양한 BIM 활용인 멀티유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팀 구성과 과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은 스마트 건설 전담팀을 운영하며 업계 스마트 건설을 선도하고 있는 대우건설, 그리고 4D, 5D 분야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울 CMB, 그리고 국내 및 해외 BIM 설계 또한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는 베이시스 소프트, 그리고 인프라 BIM 설계 및 개발 분야 스타트업 라온 BIM 이렇게 4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회사가 모인 만큼 건설 전 세계 주기 동안에 BIM을 구현하였습니다. 과업 소개입니다. 저희는 경연 동안 도로, 터널, 교량을 모델링하고 도면을 만드는 전면 설계 과정과 다양한 방안의 성과물을 활용하는 멀티유즈를 진행하였습니다. 또 협업 단계입니다. 총 과업은 먼저 BIM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공된 기본 계획 BIM 모델을 토대로 드론, 라이브러리 등을 활용한 분야별 BIM 모델링을 수행하고 또한 품질 및 간섭 검토를 거쳐서 최종 통합 모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면 및 수량까지 작성을 하여서 BIM 전면 설계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작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16가지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협업 수행 과정입니다. 설계는 코로나 시국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비대면으로 협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CD라는 공동 정보 관리 환경을 통해서 모든 성과품을 공유하였습니다. 과업 기간 동안 저희는 시공사, 설계사를 떠나서 원팀으로 수평적인 협업 구도로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면 설계 과정입니다. 먼저 개념 설계 과정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V월드를 활용해서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또한 드론 측량 지형과 지반조사 주상도 기반의 3D 지층을 구현을 하여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상세 설계는 파라메트릭 기반으로 작성을 하여 단면 프로파일에서 쇼크리트 두께를 바꾸면은 각 매개 변수가 변동되어서 터널 형상이 바뀌게 되는 등, 또한 교량도 레벨 값을 바꾸면은 교량 연결된 부재들이 자동으로 바뀌도록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네, 해석 단계입니다. 구축한 3차원 지층에서 단면의 형상과 정보들을 해석 프로그램으로 넘겨서 사면 한정 해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지형뿐만 아니라 구조물 모델과 그 단면 정보들도 넘겨서 구조 해석 등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품 작성 단계입니다. 도면은 BIM 모델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에서 치수를 바꾸면은 모델도 함께 동시에 변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IM 기반 3D 디지털 도면입니다. 다양한 뷰를 미리 저장을 해서 한 도면에서 구조물의 모든 정보들을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5D 내역 연동 과정입니다. 객체는 WBS, CBS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BIM 모델과 내역을 매칭시킵니다. 5D 기반의 모델이 구축이 되면은 설계 변경 시 공사비는 자동으로 산출이 되고, 또한 변경된 공사비는 리비전 단계별로 비교 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BIM 활용 분야입니다. 지금까지 BIM 전면 설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작성된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BIM을 활용하여 4D, 5D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정표와 연동된 4D BIM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조물의 시공 단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중간에 누락된 공정이나 선후행 공정이 잘못된 것들을 사전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5D는 4D에 공사비까지 추가하여 각 시공 단계와 공정별로 시뮬레이션해서 볼 수 있으며, PGA 기간 동안 기성 관리 등 5D 기반으로 공사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시공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스케일의 가설 장비를 구축하고 장비의 작업 반경 등 3차원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각 시공 단계별 세부 작업 내용과 또한 위험 요인 및 안전 대책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교육 자료로도 활용하고 시공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경관 및 주행 시뮬레이션입니다. CG가 아닌
이제는 BIM 설계 데이터 기반으로 경관 및 주행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구조물은 물론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이를 홍보뿐만 아니라 운전자 시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발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공 단계에서 VR을 활용하거나 비대면 원격 동시 현장 점검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 기반 현장 관리가 가능하며 드론 데이터와 BIM 모델을 비교해서 현장 현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블릿 등을 통해서 모바일 기기로 도면 검토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BIM 라이브 경연에 참석했던 모든 사항들을 발표드렸고요. 네, 감사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빔 무브먼트에서 함께 발표한 이야기들 경청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스마트 건설 UCC 부분에서 수상을 했던 TS 볼트의 팀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마트 건설 챌린지 2020 스마트 건설 UCC 부분 창간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과 소속 TS 볼트 팀입니다. 저는 발표자 김동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방향성, 구성 및 내용, 효과. 네,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 목적에 부합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에 의한 미래 기술의 변화 모습을 생각해 애니메이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다수가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대상이 전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친근한 소재인 스케치북과 애니메이션 효과 등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하였고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을 선정해 미래에 적용될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의 구성 및 내용입니다. 우선 건설 장비의 자율주행화에 의한 작업 동선 혼란 방지 또는 인명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많은 건설 장비들이 자율주행화 된다면 작업 동선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장에서 건설 기기에 의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작업자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관리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 현장에 발생하는 재해 또한 스마트 기기로 예방 및 관리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의 기계화로 인한 사고 예방과 시공 정확도 및 능률 향상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소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에 의한 인명 사고를 기계를 이용해서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건물 외관 검사와 같은 작업을 기계에 의해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의 의도에 맞게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모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영상과 같은 미래가 빨리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UCC 부분에 있어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TS 볼트 얘기 들어봤고요. 이제 3D 프린팅 부문의 수상 팀이시죠. 유니티 포 케어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함께 참여하게 되셨고 어떤 작품인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유니티 포 케어 팀입니다. 박수로 여러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건설 챌린지 2020의 3D 프린터 유니티 4 케어의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박종수입니다. 저희는 이제 유니티라는 모듈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건설 기간을 관리하고 건설 품질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미래 사회를 문제를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즈를 통해 개개인의 삶을 배려한다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3D 프린터로 주택을 만들게 되는데 저희 3D 프린터는 일단 먼저 수평 부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또한 이런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반복 작업과 그리고 비어있는 단면의 트러스 구조를 이용하였습니다. 정교함과 대량 생산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형식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미래에 예측되는 가구 형태를 만족시키기 위해 장방형 주택과 그리고 커스터마이즈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저희 3D 프린터는 일단 3D 프린터로 이러한 모듈을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런 오른쪽에 보이시는 모듈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천장 부분의 보와 아래쪽 이제 바닥의 부재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듈들을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들을 연결하여 이렇게 장방향 주택을 만들게 됩니다. 아래 보이시는 것은 이제 외벽 내부에 이제 3D 프린팅 설계 당시에 홈을 만들어서 이런 내벽을 연결하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형식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주택이처럼 저기 보이시는 장방향 주택 모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주택들이 모여 이런 주택 단지를 미래는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듈 형식을 통해 인적 자원 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리고 공사 기간 또한 감소시킬 수 있고 대량화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희 이제 상품의 이제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미래 사회 1, 2인 가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이즈와 그리고 3, 4인 또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커스터마이즈를 통해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그리고 공용 스페이스를 통한 추가적인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1, 2인 주택들을 저 연결 부위를 통해서 3, 4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미래에는 이제 주택에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 없는 요소들을 공용 스페이스로 이동시킴으로써 주택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택을 설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이제 저렇게 장방향의 5m 정도의 장방향 천장보의 이제 힘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것은 2m 모듈에 20cm씩 미리 용접되어지는 똑같은 모양의 철근을 10개를 넣으면서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커스터마이즈를 하기 위해 이 바닥에 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레일을 설치함으로써 노동력도 줄일 수 있고 또한 건축 시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사용 시에 건축 폐기가 나오지 않을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5m에서 5m 정도의 이 정도의 주택으로 사이즈를 생각하고 있고 또한 이런 것은 이제 내부의 모습이고 저희는 이것이 모듈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건설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니티 폴 케어는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물이고, 또한 자원을 아낄 수 있고 경제성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대량화 가능성도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 안전 분야에 있어서 또 미래를 짊어질 분들의 발표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선배님들께서도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토안전경진대회 수상자 여러분들에 대한 발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건설안전 콘텐츠 영상 부문입니다. 주식회사 대림산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실까요? 네, 어서 오십시오. 건설안전 콘텐츠 영상 부문의 수상팀입니다. 주식회사 대림산업의 발표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림산업 부평그랑스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 안전 UCC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대상 수상할 수 있게 도움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UCC 영상 발표에 앞서서 현장에서 제가 드론을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였고요. 저와 같이 지금 현장에서 안전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 나아가 저희 근로자분들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시공적으로 많이 물량 산책이라든지 많이 이용하지만 안전적으로는 사실 크게 활용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 예를 들어서 초대형 현장으로 넓은 면적에 동시에 다발적인 작업들도 많고 고소 작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 여건이 사실 사전에 파악이 많이 어려웠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무전 확성기를 이용해서 드론과 같이 접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드론 상부에 무전 확성기를 장착을 하였고, 인력이 어려운 공간에 확인이 즉각적으로 안전조치가 또 가능하였고, 사각지대에 대해서 특히 활용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이어서 제가 만든 영상을 보고 저희 발표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설 안전 현장에서 또 함께하고 계시는 근로자 여러분께도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대림산업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설 안전 콘텐츠 디자인 부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조은영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가 필요합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국토 안전경진대회 디자인 부분 발표를 맡은 조은영입니다. 저의 저의 작품 하나뿐인 생명 둘 중에 무엇에 거시겠습니까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공익 포스터입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아이디어 도출, 결과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해마다 건설업 사고 사망 만인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2018년 산업 전체 사고 사망 만인율은 0.51인데 반해 건설업은 1.65에 달했습니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수칙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 관련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건설업 사망자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1,369명이 발생했으며 평균적으로 매년 27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반드시 안전대 착용과 안전고리를 로프에 걸어둬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초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이러한 이유로 추락 방지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포스터 제작을 위한 전략으로 첫 번째, 대조되는 두 이미지를 배치해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안전장비의 착용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포스터 헤드라인을 질문형으로 하여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수칙은 노동자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에 달려있음을 설명합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먼저 생명을 살리는 고리와 생명을 앗아가는 고리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배치하여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직관적이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래 헤드라인은 가독성이 뛰어난 서체를 활용하고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 전달의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안전 콘텐츠 디자인 부분에 대한 발표 조은영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설안전 우수 사례 부분에 대한 발표 진행하겠는데요. 다양한 사례 중에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트레스 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토안전 경진대회 시설안전 우수 사례로 해가지고 선정이 된 주식회사 스트리스의 기술이사 홍승환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스템 하청규 기반의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이고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3D VR 멀티 센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SOC 사업이라고 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개요, 제한 기술, 적용 사례, 그리고 기대 효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발표에 앞서가 좀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지금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저도 건설 환경 쪽으로 박사학위를 좀 수여를 하고 박사학위를 수여하면서 했던 공부 내용을 가지고 창업을 좀 수행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면 현재 3년을 조금 지나면서 직원은 지금 37명 정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디지털 유희 사업을 하면서 한 200명 정도까지의 파트타임 잡에 있는 분들을 같이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만든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들이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시설물 유지 비용들이 증가를 하고 또한 이런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이제 시설물 유지 관리에 투입이 되면서 다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술들은 개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자인 이제 공무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관에 있는 실무자분들이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리소스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인프라의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 보는 기술적인 리소스의 허들을 낮추면서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에 많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삼은 거는 이제 주기적, 비주기적 점검들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정보 추출을 자동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프로세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보면 저희가 이제 하천뷰 기반의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은 이제 하천뷰에 대한 영상 정보와 그리고 3D 공간 정보들을 동시에 취득해서 하천 주물 시설물들의 위치, 선원 형태 등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웹 기반의 시스템입니다. 웹이랑 모바일 모두 가능하고 사실 VR 같은 시스템에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직접 현장 투입이 아닌 원격으로 해서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고 또한 정확하고 정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과대한 설계를 방지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투입한 장비는 이제 모바일 매핑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고정밀 항측 센서 그리고 라이다 센서, 카메라 센서를 이제 같이 결합한 시스템으로 원래는 자율주행 차용 지도를 만드는 데 많이 씁니다. 이런 장비를 저희는 이제 시설물 관리에 도움을 함으로써 이제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객관적으로 하고 이걸 웹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제 고정밀의 파노라마 영상의 VR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기서 객관적인 영상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을 DB화시키고 이를 이제 GIS, 지도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표출을 하고 또한 이런 실제적인 설계 도면과 중공 도면들을 객관적인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있는 하천관리 전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일부로 해서 서울시에 있는 하천 전 지역에 있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에 있는 모든 3D, VR 데이터를 구축해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개요를 살펴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개발한 아르고스 I라는 이제 자율주행차용 지도를 만드는 센서 장비, 그리고 아르고스 S라는 3D VR 데이터를 만드는 장비, 그리고 모바일 로봇, 그리고 백팩 형태, 드론 형태의 장비들을 저희가 개발하고 활용해서 이제 도시 단위의 3D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들은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고정밀의 3D VR 시스템을 만들어서 웹 기반의 서비스로 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기술들을 도입해서 객체에 대해 자동 인식을 통해서 이런 시설물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 서비스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데이터 수집은 이제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들고 서비스를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한 위치 기반으로 시설물들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웹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PC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고서라던가 문서 위주의 관리가 되고 있다. 지금 저희가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저희가 디지털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아직도 이제 종이 보고서 100페이지짜리 아니면 몇백 페이지짜리 몇십 페이지짜리 종이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정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진이나 기관들에서 3D 데이터라던가 그리고 BIM에 대한 이제 방식들을 많이 개발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소스의 한계로 인해서 이런 기술들이 특정 기관에서만 사용될 뿐 실질적인 실무자분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이제 극복해서 저희는 일단은 시설물 관리를 영상 3D 디지털화 시키고 또한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3D VR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3D VR 시스템이 단순히 웹 기반의 표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율주행차, 모바일 로봇, 이제 드론의 자율주행이 투입이 되었을 때 실제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포맷을 정립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시설 안전 부분의 우수 사례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스트리스 팀에게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스마트 건설 챌린지 수상자 여러분들의 발표를 들어봤으니까요. 스마트 건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여러분들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이후 일정상 역시 5분 시간 준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부문 주식회사 시큐어 A의 발표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큐어의 김용규입니다. 스마트홈 보안을 강화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경계벽 솔루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물리적인 공간이 확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ICT 기술이 접목되게 되면 이런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ICT 기술이 더욱더 접목될 때에는 이 공간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2019년도에 각종 방송이라든지 언론을 보면 이 사이버 공간에 해킹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이 스마트홈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결과 서버 부분에는 다양한 서버 보안 솔루션들이 있지만 네트워크 부분과 그다음에 이 월패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홈 내부에 대해서는 시스템 보안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했던 부분은 월패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이 스마트 보안에 대한 해킹을 시도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곳이 월패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월패드에는 OS가 있고 그 다음에 OS에는 당연히 이제 취약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월패드의 OS를 제거하고 또 각종 IoT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홈 전체에 대해서 보안이 균등하게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홈 보안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만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경계벽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기존 업체들로부터 만들어져서 적용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야 이제 2019년도서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홈 분야에 대해서는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안이 강화가 될 때만이 실제적으로 보안 강도가 유지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떤 한 구간에 대해서만 보안이 강화됐다라고 해서 그 보안이 전체가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경계벽 시스템으로 구성했을 경우에는 서버 분야, 네트워크 분야, 그 다음에 홈 내 시스템 분야 모두가 보안이 균등하게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강점은 이중 보안이 적용되어 해킹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또한 기존의 사이버 경계벽 솔루션들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것이 저희의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경계벽은 기존 아파트는 물론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로 확대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솔루션 개발 현황은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예비 창업자 과정을 거쳐서 이 시드머니를 가지고 시작품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서버와 연동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타겟 고객으로는 지금 지자체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시행사로서 지금 정부 방침에서도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는 기존의 임대주택에 좀 나쁜 이미지들이 갖고 있는데 그 김현미 장관님이 질 좋은 아파트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현장 방문에서도 보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듯이 저희 솔루션이 임대주택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한층 더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 비전은 첨단 ICT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 건축물에 공존하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거 공간에서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그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 회사의 비전을 삼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 7월 30일에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또는 청년들에게 4차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팀은 유한대학교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저희 학교를 설립하신 고 유일한 박사님은 사회적으로 기업에 이윤이 발생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자리를 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금을 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런 가치들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년 부분에 대한 발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뷰 매진에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건설 챌린지 수상자 여러분들의 발표 이어집니다. 뷰 매진에서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청년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된 뷰매진의 김도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창업한 지가 몇 개월 안 된 아주 애기 회사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솔루션은 AI 비전과 오토노머스 드론 또는 오토노머스 로보틱스를 이용한 인프라스트럭처 SOC 결함 또는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뷰매진은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설립되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스럽게도 하나벤처스를 통해서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탑티어 기술진을 보유한 다음에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린 뉴딜과 여러 가지 정책과 맞물려서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일단 팀원은 저는 이제 유엔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 쪽에서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돈이 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 번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하다가 3번 망하고 이번에 4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진으로는 삼성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하셨던 이온수 박사님이 저희 CTO로 계시고 이제 현대차에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관련해서 연구하시던 연구원들을 위시해서 한 4분 정도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태클링하고 있는 산업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송유관 또는 이제 수소 배송관 같은 거는 이제 사람이 인스펙션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AI 비전이 탑재된 오토노머스 드론이 직접 이제 뭐 문제점이 발생한 곳에 알아서 디플로이돼서 확인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메탄 디텍터나 아니면 이제 열화상 카메라 또는 이제 하이퍼스펙트럴 그 초분광 카메라를 통해서 언더그라운드에 깔린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의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주변에 비인가된 여러 중장비들이 가스 배관 옆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된다면 여러 가지 비용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지향적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컴페티터들은 글로벌로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대부분의 컴페티터들이 드론의 이제 피지컬 어빌리티, 페이로드나 아니면은 항속거리, 항속시간 등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의 고객사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유엔에서 같이 근무했던 루마니아군 예비역 준장을 저희 팀원으로 모셔서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은 나토군 이런 쪽으로도 납품을 해볼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추후 이제 내년에 한 12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또다시 투자 유치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영업 기회를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제일 이제 기대됐던 게 우주를 얘기하셔서 이번에 이제 미국과 다른 8개국들이 같이 아르테미스 어코드를 만들어서 2025년까지 달 기지에 이제 퍼머넌트 문 베이스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인스펙션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주인들 밖에 나가서 작업할 때 불가능한 거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개발해 보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이제 너무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듣느라 고생하셨고 빨리 식사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